조계종 사회노동위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위한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종교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BTN 불교TV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전국 주요 사찰 법회를 집에서 편리하게 접속해 동참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도와 법회 동참은 물론 채팅으로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미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붓다의 향기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불교 예술의 발전과 작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국불교미술인협회가 창립됐습니다. 법정 스님의 유지를 잇는 맑고 향기롭게가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인근 대학생들에게 최대 200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왕시의 한 복지관이 바람개비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서 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사회노동단체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3대 종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시설 운영이 중단돼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등 고통을 겪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현 상황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명동 대성당 가톨릭회관에서 어제 열린 토론회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3대 종교 사회노동단체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발제는 김혜진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맡았습니다. 김 위원은 발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고 권리가 없던 노동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의로 해고, 무기한 휴업에 처해지는 등 생계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는 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결코 노동자들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의원이 고용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종교계가 도와주기를 요청한 데 대해 불교계 대표 토론자로 나선 지몽 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지몽 스님은 연기 사상에 입각해 코로나19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며 이타심과 자비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역시 나만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고통임을 지금 현실이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존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여기서 우리는 이기심과 혐오심이 아닌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타심과 자비심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자들이 이타행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정부의 정책에 부당함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와 남을 위한 자리 이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성보살의 이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화쟁의 정신을 통해 종파 간 그리고 정부, 노동계, 종교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가톨릭 대표 이주영 신부는 가톨릭의 사회론을 언급하며
종교를 초월해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신교 대표 최영묵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자체의 위협을 넘어 예상되는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3대 종교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온 사회가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사찰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찰 경제 기획보도 두 번째,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종교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IMF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 하위 가구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긴급 대출 대책을 내놓으며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종교계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종교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고 긴급 대출 또한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돼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스님들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렵지요. 더불어서 종교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게 지원해달라고 막 떼를 쓸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부에서 좀 편의를 해서 좀 폭넓게 좀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을 위한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혹은 지역 단위 화폐를 준다면 종교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종교 본연의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경상비 지출은 계속되지만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교구 본사나 대형 사찰들은 교역직 스님들의 월 보시금을 삭감하는 등 사내 대중이 고통을 분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보 290호를 비롯한 여러 다량의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재 유지 보수 인건비와 전기료, 기타 등 이 재반 시설들의 비용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님들이 머무르면서 문화재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그런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처럼 사찰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조계종은 정부의 문화재 관리비 지원과 사찰 운영에 필요한 종교인 긴급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2차 추경 이후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5월 5일까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발표하면서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은 당분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중국 불교계에 보낸 마스크와 체온계를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어제 중국불교협회에서 보내온 마스크 2만 장과 체온계 100개를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광동성 광교사방장 명생스님이 보내온 마스크 2만 7천 장을 상차해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중국불교계가 전달한 마스크 4만 7천 장과 체온계 100개는 서울시를 통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스님은 중국불교계에 감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전국불교 합창단 연합회 임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이용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와랭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8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흥 스님은 연합회는 스님과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법회를 장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진행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용경 회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찬불가를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한적으로 기도와 법회를 다시 열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해야 합니다. BTN 불교TV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전국 주요 사찰 법회를 집에서 편안하게 접속해 동참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N이 온라인으로 예불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전국 주요 교구 본사와 사찰 정보를 한눈에 보고 영상 보기를 통해 법회도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솔선수범하고 계신 불자님들에게 국내 주요 사찰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법회를 소개하고 또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불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BT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열면 나타나는 팝업 창을 통해 한 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월정사에서 경남 통도사와 해인사까지 교구 본사를 비롯해 조계사와 봉은사, 상도선원 등 서울 주요 사찰은 물론 대구 대관음사, 부산 홍법사까지 온라인 법회를 열고 있는 전국 주요 사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불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국내 사찰들의 정보를 불자님들에게 쉽게 파악하고 실시간 온라인 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게 구성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회 정보뿐 아니라 조계사와 봉은사, 해인사, 월정사처럼 유튜브로 법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찰은 라이브 법회 보기 버튼을 눌러 앉은 자리에서 바로 법회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법회 동참은 물론 자막 서비스로 축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팅으로 소통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사찰 외에 통도사와 홍법사, 한마음선언처럼 법회와 기도를 녹화해 업로드하는 사찰 콘텐츠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6개 지역 4개 사찰의 실시간 법회와 9개 사찰의 기도 법회 콘텐츠를 BT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한적으로 법회가 가능해졌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과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BTN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불자들이 신행을 놓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캠페인, 모금방송, 특집 편성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미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붓다의 향기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현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상생을 전하는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전시회와 함께 불교 예술의 발전과 작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국불교미술인협회가 창립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한지 위에 수묵으로 완성된 부처님 옆모습이 왠지 모를 울컥함과 상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거칠고 짙게 표현된 눈에서 마치 코로나19 사태를 걱정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작가의 수행정신은 물론 현실과 이상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마음 정화의 도구로 작용하는 불교미술. 계승과 융화를 거듭하고 있는 불교미술은 부처님 가르침에 힘입어 현실을 반영하는 시대정신과 창의성이 짙게 배어나며 위대한 문화 영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108인의 불자 미술인들이 모여 개최한 붓다의 향기 특별전. 전시는 20대 청년 작가부터 기성가 원로 작가 등 세대를 초월한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묻어난 불화와 조각, 순수 미술 등이 주를 이루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불교를 종교로 하는 작가들이 108명이나 모였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순수 미술 하시는 분이 나의 종교가 불교다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뭔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듯 전시장은 관객들의 영감과 신심을 일깨우는 세계로 안내합니다. 은은한 색채와 담담한 먹빛으로 일상 속 본인의 마음을 살핀 관심, 여시 아문을 비롯해 도솔한 마이브를 수려하게 표현한 작품과
건식 벽화기법을 활용한 천상 언어도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조계종 원로의원 월주 스님의 초상화와 산매의 경지를 담은 불화, 디지털 채색을 거친 작품 등 작가만의 개성이 담긴 불교 미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이번 전시로 인해 평안과 희망을 얻고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모두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붓다의 향기 특별전과 함께 참여 작가들로 구성된 한국불교 미술인협회가 창립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체는 분야별 신인 작가와 기성세대가 협심한 가운데 전시 개최와 관련 학술대회, 공모전 등 불교예술의 시대적 가치와 지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불교미술의 발전 또는 각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대적 감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신음에 맞서 불교 미술만이 전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와 따스한 위로를 담은 특별전은 인사동 동덕 아트갤러리에서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이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맑고 향기롭게가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대학생 장학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제1회 대학생 장학 사업을 공모합니다. 장학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서류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며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재학 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법인근교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부 추천 대학생이면 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냥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법정 스님의 어떤 무소유 정신, 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그런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또 힘을 한번 모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인이 출발한 1994년부터 맑고 향기롭게 장학 사업을 제정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길상사를 보시한 고 길상화 보살의 무주상보시 정신을 담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717명에게 10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대학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생전 자신의 수필집인 무소유 인쇄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면서 또 이 대학생들과 또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 그 여러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맑고 향기롭게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6월 18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의왕시의 한 복지관이 바람개비를 통한 아이디어로 비대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서 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의왕시에 위치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 도로가에는 형형색색 고운 빛깔을 선보이며 바람에 세차게 돌아가고 있는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람개비 420개를 만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설치된 바람개비를 보며 어릴 적 기억을 추억하고 바람개비에 담긴 메시지를 보며 평소 잘 생각해보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 배워갑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캠페인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더 의미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휴학하고 복지관이 휴관했지만 복지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람개비를 직접 제작하고 그 안에 장애인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뉴욕에서 한 디자이너가 기존의 장애인 마크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수동적인 태도로 표현한 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장애인 마크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마크에서 벗어나서 진취적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재현했는데요. 저희 사회도 이제 장애인들을 진취적이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걸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희망날의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이 휴관을 했지만 이용자들과 지역 주민들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 또 많은 곳에 의왕시 많은 곳에 좀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식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촬영과 제작, 편집까지 전혀 해본 적도 없던 직원들이지만 이용자들과 소통을 위해 재미있고 알찬 구성으로 10분 내외의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바람개비 제작 과정을 영상에 담아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희망TV라는 자체 브랜드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좀 온라인 가정학습을 좀 진행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게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종료가 되더라도 단순히 가정학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의 복지 정보를 정보 소외계층에게 희망TV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결합되며 지역 복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사회를 열어 법인과 산하시설의 지난해 결산안을 승인하고 임원 선임, 산하시설 신규 수탁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4차 이사회에서 지난해 예산안보다 약 5억 원 감소한 70억 5천여만 원의 결산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임기 만료를 앞둔 이상훈, 조다련 이사를 재추천했으며 법인 추가 경전 예산안과 산하시설 예산안, 의정부시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수탁과 옥수 종합복지관 재수탁안 등을 승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행스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많지만 시설 운영과 관리에 안전을 기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80총림 동화사 주지 지자스님이 임명 2개월여 만에 사직했습니다. 지자스님은 지난 21일 방장 진재스님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동화사 차기 주지 후보에는 운흥사 주지 사요스님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스님은 지난 2월 26일 동화사 주지에 임명됐으며 진재스님 상자로 80총림 선언과 망월사 천중 선언 등에서 수행했습니다. 동화사 차기 주지 후보 품신 서류는 빠르면 오늘 조계종 총무원에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은사 주지 자연스님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 정지와 호계원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스님은 어제 승풍실추와 사찰 재산 은닉, 횡령 사실이 없다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종단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승풍실추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은사 정상화 비상대책위 관계자를 고소했고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자신은 관련 고발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수입을 입금하던 개인 통장으로 공정사의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 계정이 입금된 사실도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도심 포교도량 무량선원 취선스님이 범어사가 운영하는 사찰복지법인 금정산하시설 등의 여성 위생용품을 기증했습니다. 무량선원 행복나눔위원회는 어제 금샘마을 지역아동센터와 금정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여성 위생용품 10,000개씩을 지원했습니다. 취산 스님은 여성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량선원 행복나눔위원회는 든든한 이웃 만들기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비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